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장에서 이제 분석 패널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고도화 두 번째 이야기를 이제 9장에서 마무리하면서 연습 문제를 3강에 걸쳐서 풀어봤죠. 자, 이제 우리는 10장에 들어섰고요. 자, 10장에서는 이제 공간적 맥락을 드러내는 지도, 맵입니다. 그죠? 맵을 통해서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근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태블로는 참고로 얘기해서 지도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나타낸다. 이런 거에는 원래는 굉장히 특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GIS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데 근데 태블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오면서 이제 이 지도 시각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활용할 만하다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다른 그냥 통계적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하는데 주로 이렇게 있었다면 이제는 이제 이러한 지도에 관련된 얘기들도 이제 많이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2장의 목표입니다. 역시.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데이터 탐색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태블로의 필수적인 기능들을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앞에서부터. 그래서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결합, 조인이라든지 블렌딩이라든지 관계를 통해서 결합을 해봤고 또 필터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걸러내면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중축, 결합축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중축은 데이터 이해를 위해서 맥락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앞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분석 패널 또한 다양한 스토리텔링 포인트를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장에서는 이제 공간적 맥락을 가지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지도는 요즘에 이제 데이터 시각화 하는 데는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도는 그 효과만큼이나 약점이 뚜렷한 데이터 시각화 기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조금 뒤에 가면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먼저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도 시각화의 장단점을 짚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어서 태블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지도 관련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연습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런 지도 시각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자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맵은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양날의 검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러한 측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태블로와 두 번째 절 지도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블로에서는
지도 시각화가 가지는 의미에서부터 우리가 논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면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지도 시각화는 태블로에서만 있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R도 있고요, 파이썬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를 해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그래서 지도를 기반으로 공간 분석을 수행하는 GIS, 앞서 말씀드렸죠, 그죠?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그죠? 예. 그래서 GIS 분야는 이미 정말 오래전부터 데이터 분석의 한 지류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보고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뭡니까 이거?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BI 분야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 BI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의 약자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루는 게 또 이제 파워 BI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아무튼 이거는 조직이 좀 더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분석 혹은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도구,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모범 사례가 모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보고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BI 분야에서도, 그리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서 이 지도, 맵이라는 것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BI 분야에 속한 태블로에도 일찍부터 지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들이 탑재는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지만 태블로가 지도를 중심으로, 그죠? 지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님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제 수치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그러한 그래프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이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면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앞서도 제가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데이터 시각화 기법 중 하나로 이제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파이가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지도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 하물며 이러한 태블로는 지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GIS,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능 또는 공간 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뭐 예를 들어서 뭐 ArcGIS, QGIS 등과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저도 이 툴은 사용해 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왜 태블러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 전문이 아닌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가지고 데이터란다. 지도를 가지고 시각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블로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초보 수준의 사용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지도를 그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울러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GIS 분석 도구에서 활용되는 주요 기능들이 태블로 안으로 쏙쏙쏙쏙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로의 지도 관련 기능들이 이제는 강화되는 추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전 과정을 잠깐 적어 놨는데요. 2019년 2019.2 버전에서 이제 메이크 포인트 함수, 우리가 이제 다음에 써야 될 함수인데요. 지도 시각화할 때 이 함수가 소개되면서 이제 점, 면, 그리고 이제 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 아무튼 점과 면의 공간 조인이 가능해졌고요. 2019년 2 버전부터 메이크 포인트 함수가 소개되면서, 그리고 2019년 3 버전에서는 메이크 포인트 함수가 개선되면서 위도와 경도, 좌표계 이외에 다른 좌표계도 태블로 위에서 지도로 표현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2020년 1 버전부터 버퍼 계산을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요. 버퍼는 아주 임시적인 메모리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20년 3 버전에서 공간 파일 유니온, 우리 앞에서 배웠다, 그죠? 유니온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공간 파일에 대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2020년 4 버전에서 지도 관련 기능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이제 드디어 레이어, 뭐 이런 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요것도 뒤에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레이어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이거예요. 2020년 4 버전에서. 그래서 이전에는 이중축을 활용해 단 2장의 레이어만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중축. 그죠? 레이어만 겹칠 수 있었는데 이 업데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 제약이 풀리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2 버전에서 에리어, 그죠? 이 함수가 도입이 되면서부터 또 공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버전인 2021년 3 버전에서는 공간 조인이 또 개선이 되어서 선과 선, 선과 면, 면과 면의 결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4 버전에서는 레이어 개념이 한 번 더 진화하여 다양한 데이터 원본으로부터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각화, 즉 지도 시각화 부분에서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제는 GIS 분석 도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기능들도 태블로 안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요. 태블로에서의 지도 활용은 바 차트 혹은 라인 차트가 가득한 비즈니스 대시보드의 새로운 형태의 공간 표현을 더해주는 것이죠. 맞나요? 그렇다 보면 시각적인 시공간을 표현을 더해버리니까 효과적인 의미 전달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뭐 R이라든지 파이썬을 통해서 지도 시각화를 많이 해봤지만 참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코드로 쳐야 돼요. 예, 근데 이 태블로는 코딩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껏 해봐야 지금껏 뭐 썼어요. 집계함수 썸, 그리고 계산된 필드 만들기, 뭐 이런 거 정도 우리 해봤지. 뭐 따로 뭐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뭡니까? 코드를 코딩을 했나요? 한 적이 없죠. 그냥 마우스만 드래그 앤 드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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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R이나 파이썬은 전부 다 코드로 쳐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의미 전달과 시각적인 즐거움을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공간 분석 기능은 아직까지는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앞으로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제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태블릿 퍼블릭 버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돈 주고 지불하는 태블릿 데스크탑 프로페셔널 이 부분에서는 뭐 이런 높은 수준의 공간 분석 기능을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우 태블로는 뭐 아주 전문적인 맵 관련된 데이터 분석 도구인 뭐 QGIS라든지 ArcGIS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그거는 뭐 얘가 어차피 나올 때부터 지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나온 소프트웨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점은 솔직히 근데 아주 높은 수준의 공간 분석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수준이나 아니면 회사에서의 수준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만큼은 되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공간 분석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가 있는 경우는 태블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에. 자,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지도 시각화의 양날의 검이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자, 본격적인 기능 학습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지도 시각화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일단 이론적으로 알아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떤 차트든지 데이터가 가진 의미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맥락이라는 거, 그죠? 상황과 맥락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차트든지 간에 사용자가 원하는 니즈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사장이 원하는 니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도 시각화는 어떤 상황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맥락에서는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상반된 예시를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림이 이거는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커피숍 브랜드 점포 위치고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주황색은 other이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노선 위고요. 이거는 이렇게 요런 색깔은 그죠?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은 또 지하철 인근이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위에 그림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특정 커피숍 브랜드의 지점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조금 깔끔하지 못한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보시면 강남구 전역에 두루두루 이렇게 지금 분포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강남역이잖아요. 그죠? 분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커피숍들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면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으나 뭐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나 뭐 여러 가지가 이 브랜드가 있죠. 아무튼 간에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출점, 그러니까 점포를 세우는 전략을 엿볼 수가 있죠. 뭐예요? 바로 지하철역 인근에 지금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는 지하철 노선이 가로, 세로로 뻗어 있고, 몰라요. 저는 강남구에 살지 않아서 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 많겠죠. 아무래도 수도권이니까, 강남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브랜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 다수의 점포, 파란색 원을 지금 엄청 있어요. 그죠? 이게 다 같은 브랜드란 말이죠. 그죠? 에, 상당히 많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아하, 이 브랜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하게 번찰해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 위주로 멀지 않은 위치에 많은 점포들이 있다.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아하,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는 뭐예요? 출점 전략.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이라는, 특히 뭐 강남에 역이 있겠죠. 강남 지하철역이 있으면 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출점 전략을 쓰는 거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에 뭐 모르긴 몰라도 땅값도 엄청 비싸겠죠. 강남이니까. 그죠? 그렇게 추적을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리고 또한 상당수의 점포가 역과 역을 연결하는 노선 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 봤죠? 그죠? 그래서 지하철역은 주로 대로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역을 내리면 또 환승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뭐, 택시를 또 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등등. 그죠? 따라서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브랜드는 동네 골목 상권을 노리는 게 아닌 걸로 보여요. 그죠? 노리기보다는 큰 길 위주, 대로가, 사람의 유동인구가 많은 큰 길 주위에 많은 유동인구를 잠재적인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딱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테이블상에 있는 문자와 숫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죠? 테이블상에 있는 문자도 있었고 숫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던 이런 정보들을 지도 위에서 우리는 훤히 드러나는 것이죠. 이건 아주 좋다 이거예요. 이건 장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우리들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와 결합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도가 가진 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T맵, 국민 내비게이션이 되는 T맵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네이버 지도. 근데 저는 지도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길치라 가지고 좀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먼 구간을 달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반면에 그럼 요까지는 장점이에요. 그죠? 근데 반면에 한번 보죠. 아래 예시와 같이 지도가 오히려 사실을 호도하면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지역별 승패 마진 시군구고요. 이거는 경기도지사 선거 지역별 승패 마진 해서 행정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누가 당선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왼쪽 그림은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시군구 수준에서 표현한 지도입니다. 시군구. 그리고 파란색 계열의 시군은 요 파란색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속해 있는 김동연 후보가 그리고 붉은색 계열의 이런 시군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지역을 이렇게 맵으로 지도로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색상의 농도는 곧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이다. 자, 여기까지만 만약에 알았다. 누가 당선된지 저는 알고 있죠. 저는 이런 거에는 관심이 좀 있으니까.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요. 시군구 그리고 행정동으로 이렇게 보면 아예 파란색 부분보다 빨간색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지도적인 면적 부분에서는. 맞습니까? 예. 그러면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지도만 바라봤을 때 그렇죠.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지사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승리한 지역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됐을 거라고 이 지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게 지도가 양날의 검인데요.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아시다시피 김동연 후보가 이제 지사가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파란색이 조금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김동연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지도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색상이 짙을수록 해당 후보가 상대 후보를 더 큰 격차로 이겼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한눈에 봤을 때 김동연 후보는 경기 서부 지역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에 김은혜 후보는 경기 동부 지역에서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9.0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누군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앞에서 왼쪽 지도를 보여준다면 과연 파란색과 붉은색 승자를 구분해낼 수가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빨간색 면적이 넓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됐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동일한 데이터를 다른 수준에서 표현할 때 결과가 다르게 또 보인다는 점이에요. 동일한 선거 결과 왼쪽은 시군구 수준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읍면동 수준에서 지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했잖아요. 시군구, 읍면동, 이거는 시군.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은 읍면동 수준에서 지도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거의 결과를 모르는 누군가가 지도를 본다면 왼쪽 그림은 붉은색 우세, 오른쪽 그림은 붉은색이 절대 우세로 판단하겠죠. 저라도 그럴 겁니다. 안 그래요? 예. 아울러 판세에 대한 판단도 왼쪽은 앞서 언급한 대로 동서로 표가 갈린 구도라면 아예 오른쪽은 외곽의 두터운 붉은색 지역들이 서울 인근 소수의 파란색 지역들을 아예 둘러싸고 있는 구도이죠. 보세요. 이렇게 다 감쌌잖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전쟁에 대한 지도 데이터로 본다면, 그죠? 예. 이거는 뭐 또 다른 의미로 또 해석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서울 인근의 소수 파란색 지역들을 누가 붉은색 지역들이 둘러싸고 있는 구도라는 거. 그죠? 그래서 동일한 데이터에서부터 두 개의 지도가 만들어졌지만 각각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부터 이어지는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정말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죠? 예. 그래서 데이터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이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겠다라는 데이터 시각화의 목적과 근간을 아예 송두리째 흔드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했는데도 다르잖아요. 여기에는 파란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건 왜곡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뭡니까? 이 장의 목표라든지 그리고 태블로가 시각화 도구가 지도 시각화 도구가 아니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그 기능을 이제 계속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발전 과정. 그죠? 그리고 지도 시각화의 양날의 검,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죠? 그리고 문제점도 살펴봤는데 이제 이 해결 방안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